자율주행이라는 건 뭐예요? 승객의 조작 없이 알아서 가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행 가능한 수단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주행 데이터에다가 해당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경쟁력에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알아서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 그래갖고 테슬라가 앞서간다는 게, 테슬라는 이미 이거를 엄청나게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정보 보안에 문제가 생기고 군사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지금 엄청나게 데이터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제대로 그냥 가더라고. 영상들 보니까 지가 알아서 다 피해가고 막 교차로에서 가고 비보도 막 가고 막 그냥, 예, 되게 잘해요. 왜? 오랫동안 데이터를 축적했으니까. 그래서 AI 관련이거든요. 이게 결국에 다. AI는 결국에는 이 크기, 얼마나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얼마나 처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느냐인데, 그래서 보실 때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은 기업들 그리고 업이 오래된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 척도는 SAE에서 제공한 레벨 드라이브 오토메이션에 따라서 있는데, 이게 6단계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에서 2까지가 있는데, 0은 그냥 우리가 타는 옛날 차, 깡통차, 이거는 무자율주행이라고 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레벨 1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 차에도 있었거든요. 이게 2010년도 차에 있었나? 예. 크루즈 컨트롤. 제 전차가 2010년도 차인데, 전전차가 거기도 있어서, 크루즈 컨트롤은 그냥 속도만 맞춰놓는 거죠. 시속 80으로 맞춰놓으면 80으로만 가. 근데 앞차가 있던 없던 그냥 가죠. 그냥 그 다음에 차선이 이탈되면 그냥 삐삐삐 하는 정도. 이게 이제 레벨 1입니다. 레벨 2는 어댑티드, 부분 자동화인데, 내가 앞차와의 간격을 맞추고 그러는 거죠. 특정 조건에서는 적극 개입해서 주행 보조를 해주는 것들, 갑자기 막 쫙 멈추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벨 2. 근데 이거는 운전자가 주행하는 와중에 편의 시설을 쓰는 거기 때문에 대다수가 레벨 0에서 2까지는 자율주행이라 보기는 좀 어렵고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대다수의 것들은 레벨 2 정도가 됩니다. 레벨 3부터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보는데, 레벨 3는 조건부예요.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대신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해야 돼. 이게 뭐 안 보여 막 이러거나. 레벨 4는 고도 자동화입니다. 특정 도로 조건에서 모든 안전 제어가 가능하고요. 정해진 도로 조건의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일단 특정한 상황, 악천후나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벨 5는 운전자 개입이 없는 거. 예. 그게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레벨 4, 5의 차이예요. 레벨 5가 이제 로보택시죠. 로보택시는 운전대가 없잖아요. 그거 이제 레벨 5. 그래서 레벨 3 이상은 자율주행 영역으로 볼 수 있고, 요 표는 그냥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캡처해갖고 확대하시면 다 보입니다. 자, 자율주행 밸류체인을 봐야 되겠죠. 개념은 봤으니까, 야, 그래서 뭐 사? 그럼 밸류체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율주행에는 상당히 많이 밸류체인이 존재를 합니다. 요번에는 에이다스 관련하고, 아다스라 그러고 에이다스라 그러는데, 그 관련된 것만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다가 있어요. 라이다는 뭐냐면은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물체에 도달했다가 반사돼 갖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라이다 센서 원리는 레이더하고 같아요. 근데 전자파 대신에 고출력 레이저 빔을 이용해요. 그럼 레이저 빔에 어느 정도의 그 정밀도가 있고 이걸 얼마나 잘 쏘냐, 이게 이제 기술력이겠죠. 레이저 빔을 라이다에서 만들어 갖고 하는 기업들을 볼 때는 이런 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퍼지지 않고 직진을 해가지고 정밀도가 있느냐. 그래갖고 레이더 대비해갖고 위치나 정밀성이 굉장히 좋아요. 라이다 센서 시장은 레이저 광원, 광합칩, 리시버 칩, 칩메이커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할 게 여긴지를 보셔야 되고요. 이거 밸류체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터리 투자할 때 보고 하셨잖아요. 예. 라이다 센서, 라이다 전체 모듈 설계하고 입력되는 신호를 처리하고 분석해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모듈 메이커가 있고요. 라이더 모듈 기반으로 ADAS 자율주행 기능 구현하는 시스템 메이커로 구분이 됩니다. 되게 디테일해요, 얘네들이. 레이다가 있어요. 라이다가 있고 레이다가 있는데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레이다는 전파를 이용한 탐지한 거리 측정입니다. 조사한 전자파가 대상이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건 똑같은데 이제 이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반사파 측정해갖고 방향, 거리, 속도를 파악하는 거고요. 차량용 레이더는 물체의 높이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대비해서 고가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야간이나 악천후 100m 이상의 측정 거리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카메라하고 그래갖고 레이더를 같이 쓰고 라이다를 같이 써야 되는 게 카메라에만 의존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제 24GHz, 77GHz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습니다. 저가는 이제 가까이서 보는 거니까 사각지대를 탐지하고 차선 변경 보조할 때 쓰고, 그래가지고 헬라하고 발레오라는 애들이 대부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77 크잖아. 그럼 좋을 거 아니에요. 고급 차량.
뭐 대표적으로 이제 수입차 중에서도 되게 높은 등급 이런 데 들어가요. 보쉬, 컨티넨탈 이런 애들이 있고요. 덴소, 델파이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가 이제 주로 들어가죠. 테슬라 보면 카메라가 다 달려 있잖아요. 테슬라는 카메라로 하잖아요. 카메라는 뭐예요? 충돌 방지, 차선 유지, 주차 보조. 그러니까 레벨 2 이상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되는 필수 장비여가지고 카메라가 가장 개수가 많겠죠. 일부 국가에서는 장착 의무화에 의해서 비중이 증가되는 추세고요. 카메라 센서는 스테레오 방식을 사용해서 사람 눈처럼 두 개의 카메라 렌즈 간 시각차를 만들어갖고 물체를 3차원으로 인지하기에 지금 가능하고요. 초고화질 광각기술 확보, 빠른 영상 치료선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뭐가 같이 필요하냐면은 카메라하고 연산을 같이 해줄 빠른 칩이랑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좋은 레이더 달고 좋은 라이더 달고 좋은 카메라 달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거를 처리를 해줄 두뇌 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통신으로 연결해줄 광통신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스타링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같은 얘기예요.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칩을 스타링크를 통해서 했고 칩은 뭐 TSMC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밸류체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통신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0.1초에 시속 100km면 가는 거리가 달라지고 깜빡 졸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도록 오차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필수고. 요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뭐 GPS도 필요하고 감지 센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능형 영상 장비가 필요하고 그래갖고 ADAS라고 하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자율주행 핵심을 돕는 거고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뇌와 해당하는 반도체 칩도 필요하고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전장들 그리고 배터리가 필요하죠. 왜냐면은 배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전력 사용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고용량의 배터리가 고성능의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 미래 시대에는 배터리가 필수고 로봇 관련해서도 로봇이 성능이 좋아지고 로봇이 등치가 커지고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갖고 울트라 하이니켈 혹은 전고체 배터리, 황화물계 배터리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차는 그렇지만 로봇 시대에 고성능 배터리가 무조건 탑재돼야 된다 그러는데 뭐 가정용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는 교체하면서 쓰겠죠. 교체하면서 쓰는 것들도 필요하고 우리 이게 카메라 같은 것들도 그렇게 쓰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장단점이 있는데 카메라의 장점은 있고요. 저가예요. 크기가 작고 그리고 이게 대신 이제 기상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레이더는 탐지거리 길고 구애받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고 라이다의 10분의 1인데 해상도가 낮고 작은 물체를 감지하는 거에 취약하고요. 라이다는 정밀하게 취약이 됩니다. 아주 좋아. 이게 거의 이제 있으면 좋아. 근데 비싸고 소형화가 어렵고 그리고 기상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래갖고 이 세 가지가 장단점을 좀 잘 어느 정도 믹스해서 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웨이모에서 가지고 온 건데 카메라로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죠? 이게 레이더로 보면은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어디에 뭐가 있다라고 쫙 보이는 거예요. 라이다로 보면 이렇게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세 개가 합쳐져 갖고 완벽한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게 뭐 모델 3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건 체크해서 한번 보세요. 이 세 개를 모두 사용하는 게 보통인데 테슬라는 카메라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2021년도부터 모델 3, 모델 Y에는 레이더 제거하고 테슬라 비전으로 전환을 했고요. 2022년 10월부터는 초음파 센서도 제거했고 카메라 기반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테슬라의 카메라 전략으로 인해서 카메라의 중요성이나 뭐 그리고 활용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얘네들은 이게 가능하냐? 이 안에 독보적인 기술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어디를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맵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 있잖아요. 이 도로를 다른 사람들이 달렸던 경험이나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로 보면서 맵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칩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빠르게 이 길을 파악을 하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여가지고 테슬라는 카메라로 하는데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지금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낮추잖아요. 머스크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가프레서 찍어내고 그런 것도 만들어내는 거죠.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안전 문제가 불거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2기에서는 관련 규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는 자율주행이 발전할수록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의 필요 수량이 늘어납니다. 자, 보세요. 레벨 3에서는 레이더 4개, 라이다 5개, 6개, 15개였어요. 총 개수가. 근데 레벨 4만 되니까 38, 30, 56이에요. 개수가. 그럼 이만큼 들어가면 이 기업들은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자율주행이 모두 다 레벨 5가 가갖고 멈춰가지고 얘네들도 딱 그 기술력이 한계에 봉착하고 어느 정도 획일화되고 규격화되겠죠. 그럼 멈추죠. 지금 휴대전화처럼.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발전 산업이 될 거니까 레벨 3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4가 될 때는 개수가 늘어나고 4에서 5 갈 땐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기술력 좋은 기업들은 수주가 늘어나가지고 꾸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테슬라가 레이더 라이다를 채택할지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테슬라 향으로 투자를 내가 할 건지 아니면 테슬라를 제외하고 웨이모나 아니면은 뭐 크루즈나 아니면 현대는 아마 웨이모하고 그 이렇게 동맹 관계를 좀 맺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관련주가 궁금하시잖아요. 관련주 정리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모비라이라는 데가 있는데 얘가 인텔 지금 자회사예요. 근데 인텔 어려움이 있어갖고 최근에 인텔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지분 매각 추진설이 돌기도 하고요. IQ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 폭스바겐, 닉산 등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 칩이랑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요 사업 모델이고요. 에이다스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질 정도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아우스터 이게 라이다 센서 설계 제조 기업이에요. 그리고 공학용 드론 등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얘네 이슈들이 쭉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주식 분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미국 자율주행 조인트벤처 모셔널과 협업해갖고 아이오닉 5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라이다 센서 탑재했다. 이런 소식도 찾아보니까 2023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루미나 테크놀로지, 티커는 이겁니다. 라이다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고요. 얘는 이제 스펙으로 나스닥에 들어온 애입니다. 레벨 3에서 5 수준의 자율주행 차에 요구하는 것으로 라이다 센서가 알려지고요. 10개, 10대 자동차 업체 가운데 8개사를 포함해서 인텔, 모비라이, 볼보하고 볼베는 이제 EX90인가? 예, 거기에 지금 탑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재무에 문제가 있어요. 예, 재무적 구조가 상당히 약합니다. 재무 구조 개선 목적으로 부채 조정도 이뤄진 바가 있어갖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잘 체크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 현지 투자 목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렵다 싶으면 ETF입니다. ETF는 이게 ETF가 DRIV, 드라이브 할 때 E자를 빼갖고 드리브 이렇게 뭐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요거 얘기를 했더니 진짜 크게 굴리는 펀드 매니저 한 명이 나 이거 되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거 물렸다고. 아직도 물려있다고. 2021년도에 완전 이게 크게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여전히 어려움을 있는데 여기에 뭐 어려운 시절이 역으로 보면은 지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라이다는 그 미국 쪽에서 볼 때 발레오, 로보센스, 레이더는 컨티넨탈, 오토리브, 보쉬, 카메라는 콘티넨탈, 발레오, 보쉬. 이밖에 또 뭐가 있겠어요?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이런 애들도 당연히 다 포함이 돼갖고 자율주행 관련주로 보시면은 미국 쪽은 쭉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관련주 현대차, 기아가 있죠.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입니다. IT 솔루션 제공해주고요. HL만도 차량 제동, 조향 개발 생산하는 종합 부품 기업이고요. 자회사로는 HL 클레무브를 통해 갖고 레이더, 라이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은 카메라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삼성전기도 카메라고요. 그다음 모트렉스는 HUD 이렇게 앞으로 뜨는 거 갈 때 에이다스용 인포테인먼트를 제작. 그러니까 아까 인포테인먼트 얘기할 때 관련주죠. 퓨런티어는 카메라 모듈 공정 설비 기업이다. SOS랩은 라이다 개발 전문 기업이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4D 이미지 레이더 기술 플랫폼화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서 더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 HUD 안전 보조 장치, 라이콤은 라이더용 광섬유 레이저 제품인 초소형 펄스드 라이버 레이저를 개발을 한다라는 거고요. MC넥스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분야, 텔레칩스는 반도체 칩 설계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이나 국내나 특징이 있어요. 재무구조, 이익 등을 잘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은 대다수가 적자가 또 있습니다. 미국도 적자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갖고 재무를 꼭 확인을 하셔라. 투자하기 전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들, 관련주들 친절하게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더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